로봇은 삼성 로봇이라고 새로 나왔던데 이름이 레인보우 로봇이 떴는데 이거 조정 나온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걸 빨간 양산 나와서 미국 빠지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플러스 났죠. 이런 것들이 대장주거든요. 그 이제 삼성전자는 못 가지만 삼성 바이오는 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바이오 업종에서도 삼성전자가 옛날 반도체처럼 키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연기금 이런 데서 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사더라도 족보 없는 거 사지 말고 이런 이름 있는 바이오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아까 내가 강조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신고가 나오면 사라. 안녕하세요. 카프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요새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부 잘해야 되고요. 특히 오늘 영상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어디 물려가지고 뭐 2차 전지 물려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에 물려가지고 지금 자꾸 고통받고 잠에 자다가도 계속 일어나서 모바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은 오늘 내 방송을 꼭 봐야 돼요. 이 방송에서 여러분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겁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그 체감하시기에 주식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요즘 분위기가 좀 뭐랄까 바뀌는 시간이라고 할까? 네. 시장이 이제 판도가 바뀌고 있다. 2007년을 경험 못한 초보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7년에도 아주 그 중국이 으쌰으쌰했거든요. 그때 그 버핏이 이 중국의 시가총 1위 페트라 차이나를 전량 매도하고 나서 중국이 지금 15년 이상을 좀 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S&P 500을 그 ETF를 다 팔았다고 버핏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미국을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걱정입니다. 서학개미들 지금 뭐 특히 요새 테슬라나 엔비디아 사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증여세 전략한다고 주식에서는 증여세 전략한다는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 증여세 전략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엄청난 손실을 볼 테니까 그런 소리 나올 때 그 종목에서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알았죠? 네. 요새는 제가 40년 동안 주식 연구했는데 개인 투자자들 연구해 보니까 모두 주식을 하면 99% 잃어요. 저도 5번 깡통 났어요. 처음 시작해서. 20년간.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골프 치고 그냥 놀면 되는데 뭐 하려고 주식 투자한다고도 내가 돈 다 잃어가지고 자가용도 없이 걸어 다니면서 보험 팔고 뭐 대리 운전하고 술 먹으러 다니는 놈이 술 먹은 놈 태워다 주는 걸 했으니까 참 말도 못하는 고통을 많이 속에서 물론 주식은 이 앙드레 코스나의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번 파산하지 않으면 네가 고수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뭐든지 그래. 식당을 해도 2번 정도 망해 먹어야 이제 그때 성공하거든. 근데 대개 사람들은 1번, 2번 망하면 포기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여러분들이 깡통 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주식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깡통 난다고 생각하고 작은 금액으로 조심스름 했으면 상관없는데 덤벙대고 근거 없는 낙관론 특히 조회수 많은 유튜브들의 그 뻥튀기 그 근거 없는 그런 얘기에 좀 뭐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할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주식 투자 말고 식당이나 이런 거 하다가도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식당은 망하니까 인터리어 한 돈 많이 들였잖아요. 몇 억 인테리어 하는데 그걸 다 뜯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 뜯는데도 또 경비가 들더라고요. 식당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같이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주식 투자는 하면은, 어, 1년에 많이 못 벌어도 20, 30%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이 좋을 때는 뭐 몇백 프로도 벌어요. 100% 이상도 벌어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는. 그래서 어설프게 식당 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게 낫고요. 식당에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 그 분양을 받았는데 상가인데 상가를 받자마자 프리미엄을 더블로 준다고 딱지를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죽어도 안 팔았더니 부동산 경기 침체되니까 지금은 그 융자 그때 받았던 거 이자만 물고 있답니다. 근데 이걸 팔라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서 주식은 팔라고 그러면 손절이 되잖아요. 네. 주식인 망해도 손절을 하고 나가면은 그 식당처럼 인테리어 뜯고 나가거나 부동산처럼 계속 이자를 물기 싫어도 물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집은 완전히 깡통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말 그 가난할수록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알고 하자.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네.
근데 어제부터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가요? 나 제대로 보셨네.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엔비디아를 보면 못 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 음. 머무르고 있던 개마고원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미국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조지 소로스의 제자잖아요. 이분도 연세가 많아요. 드러커 밀러. 그 사람이 별명이 더럽게 주식 잘하는 분이래. 연평균 30년 동안 30% 이상을 수익을 냈으니까 워런 어, 버핏보다 더 잘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작년에 엔비디아 다 팔았거든요. 테슬라 음.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팔 때 같이 팔아야 돼요. 예, 근데 이번에는 워런 버핏이 뭐예요? S&P 500 ETF를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S&P 500을 팔았다는 거는 버핏이 미국 주식을 다 버렸다는 거야. 음. 그럼 서학개미들은 좀 고민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장 근데 어제 저녁에 그저께 양일간 좀 미국 맞는 거 보니까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 서학개미들은 달러 많이 받을 때 빨리 달러로 나오는 게 좋죠. 나중에 달러까지 이제 폭락하고 이제 주가 폭락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생각 잘해야 돼요. 꺾일 때 빨리 나와야 되는데 20% 30% 빠지면 손절 못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카카오 물렸던 사람들, 2차 전지에 물렸던 사람들 손절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식당은 손절이 안 돼가지고 뜯고 나가잖아. 근데 주식은 10% 손절하고 나가면 되거든. 10%가 빠지면 이건 신호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빨리 도망가야죠. 미국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번 기사에도 내가 하나 나왔던데 내가 가져왔는데 테슬라 주식 반토막 날 거다. 이런 음. 기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테슬라 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네. 그래서 트럼프 주가가 이제 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많이 오른 미국 장에 트럼프가 기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테슬라 주식 반토막 날릴 것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기사는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심해라.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지표는 많이 올랐을 때 팔더라. 누가? 버핏이 팔더라. 톡 가야 돼요. 2007년에 중국 주식 팔고 중국이 망가졌고요. 우리나라도 그분이 포스코 주식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포스코 보면요. 야, 정말 포스코가 정말 2007년에 보면요. 포스코가 정말 아유, 너무 이뻤어요. 저도 그 차트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2007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2007년 10월이잖아요. 버핏이 여기 네.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만 원대 3만 3천 원 하던 게 이게 75만 원 왔잖아요. 그리고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브루칩 4대 브루칩 중에 네 번째예요. 이 4대 브루칩. 그 국가의 4대 브루칩을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런 거는 정말 4대 브루칩에는 몰빵 쳐도 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브루칩이야. 이 브루칩인데 이게 버핏이 여기서 다 팔았다고. 저 바닥에 사가지고. 그러면 버핏이 팔았다는 건 뭐죠? 시장이 많이 급등하고 주가도 많이 차트가 얘기하고 있죠, 여기. 차트가 급등 나왔잖아요, 여기. 그리고 팔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시장 한 많은 세월 조정받았고 지금까지도 지수 많이 조정했다가 얼마 전에 지수가 한번 3,300 찍고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버핏이 매도한다는 건 사실 세계에서 주식의 신은 버핏입니다. 버핏이 팔 때는 여러분들 경각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 답도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 딥시크가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IT가 전부가 아니라 중국에서도 암암리에 준비하고 있다. 돈도 더 안 들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를 좀 뭐라 할까 한 방 매겼다고 그럴까? 음. 그래서 빅테크들이 지금 가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딥시크가 하나의 그 기술은 너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중국의 주식을 봐야 된다고 중국의 주식을. 중국의 주식들을 보면서 딥시크가 중국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좋은 공부가 되는데 특히 그 전기차 BYD라고 있죠? 네, 네. BYD라는 차야 이게 BYD인데 일본어로 한번 보면 더 재밌어.
요즘에 딥시크 어쩌고 떠들었는데 얘가 그냥 얘도 AI잖아요. 자율주행하니까. 네. 테슬라는 뒤로 가고 있는데 얘는 위로 가고 있죠. 이게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의 차이점인데 지금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스물스물 커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서학개미도 조심해야 돼. 테슬라 조심해야 돼. 저 BYD가 올라가죠. 이거 무슨 얘기죠? 이제 시장이 버핏이 팔고 있는 시장이 망가지고 중국이 새롭게 뜨고 있다. 중국은 지금 보면 한국보다 더 세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런 주식은 과연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 보유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보유자가 일대 주주는 브렉록이야. 미국이야. 브렉록은 뭐야? 미국 국민들이 연금이 다 사고 있는 거야. 브렉록 뱅가드가 뭐 하는 회사예요? 펀드 회사인데 미국 사람들의 봉급을 받은 10% 전부 저축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 BYD는 어느 나라에서요? 거기 시티그룹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 밑에 다섯 번째 버커스 회사에 가지고 있죠? 여섯 번째 JP모간, 일곱 번째 피델리티, 여덟 번째 노르웨이 펀드. 우리 연기금은 왜 없는지 몰라. 우리 연금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디 회사요? 미국 회사예요. 우리는 중국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BYD는 미국 회사라고 전기차인데 테슬라보다 이걸 더 쳐주는 거야. 근데 요번에 또 발표 나왔는데 뭐 자율주행도 한다고.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근데 그 금방 되겠어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타지. 잠이 와요. 그래서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또 있냐면 알리바마. 이 알리바마가 아주 엄청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알리바마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냐? 알리바마의 소유주를 보면 주가를 분석할 때 특히 외국을 분석할 때는 그 블룸버그 그 정보 단말기를 봐야 돼요. 거기 차트와 거기 분석 이게 다 블룸버그 분석이거든요. 거기에서 알리바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1등이 소프트뱅크 일본이잖아요. 블랙록, JP모간, 뱅가드 그리고 마윈이 다섯 번째야. 우리나라 삼성전자차 보면 지랄하고 전부 이재용,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삼성물산 전부 지들이 다 가지고 있어. 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런 회사는 사지 마. 자, 보면 어때요? 마윈이 다섯 번에 가지고 있지만 위에는 누가 있어요? 외국계 펀드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 일본 이런 데들. 그럼 이 회사는 누구예요? 알리바마는 외국계 회사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분산이 잘 됐다. 이거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알리바마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요. 우리가 지금 본 게 알리바마 요거하고 그리고 홍콩의 시가총액 1위 텐센트. 아, 텐센트도 보면요.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1위이 전고점 돌파했어요. 근데 한국은 전고점 돌파 못했잖아요. 시가총액 1위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홍콩의 시가총액 1위 사셔야 돼요. 자, 잘 들어요. 금액 크신 분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신고가를 낼 때는 여러분들 그 종목이 바로 관심 종목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뭐예요? 1위가. 이런 것들이 신고가 날 때 지금 타라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도 시가총액 1위 했죠. 언제 가사야 돼요? 월봉으로 보면 고점 돌파할 때. 그러니까 언제 테슬라는 언제 샀어야 돼요? 2019년, 2020년 여기가 매수할 때. 이제 여기 있는 주식들 사셔야 돼요. 여기. 이게 여러분이 부자를 만들어줘. 이미 많이 올라가서 지쳐버린 주식들은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막 가는 게 가서 보면은 BYD나 텐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연구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게 다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럼 애플도 보면 지금 애플이 아니에요. 신고가 날 때, 신고가 날 때 여러분들이 신고가 날 때 들어가야죠. 이때 여기다가 몰빵을 쳐야지, 몰빵을. 몰빵을 언제 치는 거야? 이런 데 치는 거야. 지금 많이 올라가서, 버핏도 팔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애플을 사. 그게 아니죠. 세계적인 큰 종목들이 신고가 날 때, 거기가 여러분이 투자할 처라는 거. 아, 이거 오늘 너무 깊숙이 들어갔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돌파할 때는, 그래서 홍콩 주식을 1등부터 100등까지 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1등까지 10등까지 엄청난 종목들이 신고가 나고 있다는 거지. 한국의 신고가 한번 보고 가자고. 우리 한국의 신고가 삼성전자. 아이고, 참. 어떤가,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가죠. 아니, 아까 중국 가서 봤더니 넘어가고 있는데 얘 저 아래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꾸 삼성전자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올해 무슨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찍는다는 그딴 소리야. 갈 종목은 이미 신고가 났어. 그런 걸 개미들을 구렁텅이 끌어넣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인텔을 보면서 여러분들 반도체 주식 조심해야 돼. 반도체들을 조심해. 반도체 자체를 조져야 돼. 인텔 보라고. 인텔과 삼성전자 두 종목, 삼성전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삼성전자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꼭 봐야 돼. 인텔을 봐야 돼. 자, 인텔의 월봉을 볼게요.
어때요? 인텔 저 아래 있죠? 추세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여기 넘어가고 있다고요. 인텔이 먼저 망가지면 인텔이 반도체 1인자였어요. 1인자가 이제는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반도체 1인자였어요. 인텔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영광을 노렸던 애들이 지금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결국 이건 무슨냐?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상승했다. 삼성전자 뭐 40년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광을 누리던 반도체 1등들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 지금 그러면 TSMC나 엔비디아는 신반도체 주들이죠. 새롭게 나와서 이제 시국가 나야 되는데 걔들은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러나 늙어버린 거 결국 성장이 멈춘 애들은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오래된 자동차에 테슬라 같이 유명했던 게 뭔지 알아요? 포드 자동차예요. 포드. 포드가 지금 어떤가 한번 봐요. 포드 모터스잖아. 그게 뭐냐면 옛날에 영광을 눌렸던 기술주들이 기술주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철도라든지 자동차 잘 나갔을 때 테슬라처럼 잘 나갔던 그래서 테슬라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기술주들은 그 앞으로 100년치 이익을 다 땡겨 먹는 거라 주가가 거기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쓰잘데기 없는 또 괜히 포드까지 갔다 왔네. 야, 인텔과 삼성전자를 연구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비중 줄일 때가 왔다. 그래서 네. 짤데기 없는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해 신고가를 낸단다. 그런 소리 믿지 말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내외 주식 시장에 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무역관세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크게 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런 무역관세에도 잘 갈 수 있는 섹터를 보시면 섹터. 음, 이번에 새로 나온 주도주들을 골라 담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방송을 끝까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네. 네, 주도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관세와 무관한 것들. 예, 그런 걸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현대차 관세 그러니까 못 가고 있잖아. 그지? 기아 못 가고 있단 말이야. 관세. 관세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관세와 걱정 없는 주식 그리고 시장은 트럼프의 그 공갈 협박 걱정스러울 때가 주가가 가면 그 주가가 주도주고 걱정스러울 때 많이 가요. 그리고 걱정이 끝나면 거기가 스물스물 가면서 개인에게 분양하죠.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이거 꼭 외워야 될 것 같아.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그래서 트럼프 걱정하지 말고 걱정 없는 주식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앞으로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금리 동결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안정을 주고 위험 자산 선호를 높일 수 있으나 장기 둔화 우려로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동결은 단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죠. 그 정도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금리에 그렇게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그 시대마다 주도주가 있으니까 그걸 잡아야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보면은 장기적으로 금리 때문에 뭐 샀다 팔았다 해요. 가는 종목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보면 십몇 년간 그냥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주식 중에서 금리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애플 같은 거 보면은 뭐 10년 넘게 장기로 들고 가야잖아요. 그냥 금리가 장기에 조금씩 그동안 변동성은 있었지만 좋은 주식을 샀으면 장기로 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되죠. 선삼을 캐는 사람들이 선삼을 만나면 뭐라 그러죠? 신봤다 그러잖아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신고가 날 때는 신봤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연구해서 쌀때김 테마 뭐 대통령 관련주 뭐 근데 뭐 이재명 관련주가 한바탕 해주긴 해줄 것 같던데. 최근 그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대공황이 임박했다. 주식 폭락은 불가피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람 파산자예요. 가요석기, 가요석기인가 파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 워런 버핏인가요?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워런 버핏도 걔나 드러컴이라는데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막스나 이런 사람도 그러지. 가요석기는 신경 쓰지 마. 관심에서 빼버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뉴스는 듣지도 말고, 주식으로 성공한 게 있어야지. 계좌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소용없어. 이 부자빠 계좌를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했는데 나는 중국 주식 가지고 있다고 지금. 항생테크, 그 다음에 그 BYD, 그 다음에 그 알리바마, 텐센트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 전무가 중에 있어요?
미국 가지고 있어도 그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사람은 지금 계좌에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그게 돈 버는 방법은 주식으로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들리는 소리 오도 상투야. 그래서 그 격언에 있어요. 네 귀가 너의 적이다.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귀를 때려 막아야 됩니다. 뭘 봐야 돼? 차트만 보세요, 차라리. 차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고점들 보면 따라가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 근데 지가 그걸 안 사요. 귓근육으로 들린 소리 산다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나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엔비디아가 AI가 어쩌고 그거 듣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가 망가진 거는 다 들은 소리. 귀가 여러분의 계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막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움직이는 거를 기업 분석하고 잘 모를 때 부자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부자한테 가요석기가 뭐라 하든 뭐 듣지도 마시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러겠죠. 미국장이 이제 상투를 치니까 좀 어려워지겠다. 시장은요, 10년에 한 번씩 또는 20년에 한 번씩 폭락이, 불행락, 코로나 같은 거, 2008년 브렉 먼데이 같은 그런 게 온다고. 그러니까 오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 오는 대폭락. 그러기 위해서 뭐야? 대폭락 올 때 거지 안 되려면 신용 쓰지 말고, 융자 받지 말고, 그죠? 현금만 가지고 없으면 그냥 여기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면 되거든요. 현금 가지고만 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테스트를 해요. 예상 가진 애들은 깡통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팍팍 파잖아요. 이렇게 팔 때마다 외상, 신용 이런 건 다 그냥 거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주식사에서 알겠습니다. 신용을 쓰거나 융자 받은 사람들은 백승, 100번 이겨도 소용없어. 백승 1패 거지야. 아, 이거 무서운 공식이에요. 백승 1패 거지.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주식 시장이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방향성에서 주식시장 방향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예측 안 하고 종목만 예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중국이 사오미예요. 중국의 사오미는 보면은 2002년부터 지금 우상향, 중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8불대에서 지금 53불이니까 조금 있으면 10배 가겠네요. 그죠? 예, 중국의 샤오미 하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0위 안에 들은 종목이거든요. 남의 거 베끼기 전문이죠. 자동차도 베끼고, 핸드폰도 베끼고, 베끼기 전문인데, 이렇게 모방을 잘해가지고, 하긴 뭐, 모든 문화가, 모든 기술이 베끼기입니다. 남의 거를 모방하고, 그 다음에 피카소의 말에 모방하고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은 훔치고 그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요 소프트웨어를 훔쳤어요. 어느 회사 탐방 갔다가 그걸 훔쳐갖고 와가지고 그걸 개발했는데 그거를 또 하청 기업에서 그거를 도와주던 때가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빌 게이츠가 애플을 도와줬어요. 하청업자였었는데 거기서 또 그걸 훔쳐다가 윈도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모방이요, 훔치는 거다. 그래서 사오미도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세게 나가고 있다. 단기로는 양봉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추세가 가면 무슨 중국이 망한다고 하고 전부 난리치는데 그런 거 볼 거 없잖아요. 이 BYD를 보더라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이 망하는데 시가총액이 이게 7, 8위쯤 될 텐데 대형주가 신고가를 났다? 이건 여러분들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신고가 오늘 내 강의에서 그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비트코인도 알겠습니다. 신고가 날 때 사시고. 2025년이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올해 국내 주식 시장이 좀 기대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식이 크게 반등할 시간이 왔습니다. IMF가 위기가 왔을 때 4년 조정했거든요. 주가는 평균 17개월 조정하면 반등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15개월, 어떤 때는 한 1년, 어떤 때는 3년.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길었어요. 이번에는 2001년부터 2002, 2002, 2003, 2004, 2005년 거의 2004년 만 3년 반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0개월 정도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17개월에서 평균치를 넘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반등이 임박했는데 음. 이번엔 중소형주가 포터가 돼가지고 이게 대형주가 오는 게 아니라 중소형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식 교훈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 꼭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만인이면 만인 모두가 비관적이 되면 상승의 이치를 품는 쌀이 된다. 이게 250년 전에 우시다 곤자부라는 분이 책을 쓴 일본 오사카 책이에요.
만이면 만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서학개미, 미국 가지 않으면 지능순이다. 지능이 나쁜 놈들만 한국에 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국 주식은 얼마나 걸레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넝마 싸구려가 된 거죠. 대박입니다. 이 격언. 그래서 이거를 이거 써준 책을 읽어보는 게 지금 시세의 비밀이거든요. 시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그걸 다 습득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투자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40개월 정도 조정했던 걸 보면 한마디로 많이면 많이니 비관적했다. 서해감이가 안 되면 바보다. 지능도 나쁘다. 근데 내가 보니까 지능이 좋은 놈들이 돈을 잃더라고. 그러면 서학개미들이 앞으로 돈을 잃을 일만 남았다 이거야. 서학개미들 정신 차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아주 좋은 일이 올해는 이루어지는데 이미 주도주들은 12월에 계엄의 바닥을 잡고 급등하고 있으니까 계엄은 하나의 큰 장이 올 때는 뭐 바닥에 언제나 악재가 나왔어요. 오늘 또 악재 나온 주식이 있던데 그 주식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건 말을 안 해줄 거야 내가. 이야기해 주시죠. 이따 내가 채팅으로 줄게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재가 정말 좋다. 그래서 한국의 그동안 악재.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다 버리고 연기금까지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연기금이 좀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버렸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결국 한국장에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12월 달부터. 꽃 피는 한국장에 봄이 왔건 막 돌아와요 서학개미 얘기하는데 알아들어야 될 텐데 참 큰일입니다. 네, 올해는 서학개미들 빨리 돌아오세요. 달러도 많이 받고 한국 주식 쌀 때 사셔야지. 나중에 고점에 또 미국처럼 고점에 갈 거요. 그때는 또 이런 얘기 할 거야. 한국장으로 빨리 돌아오는 놈이 진흥순이다. 사실 또 일각에서는 딥시크나 이런 대공황, 또 탄핵 이슈, 이런 것 등으로 이게 출렁이고 있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찬스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이 기회라고 보시나요? 기회도 큰 기회죠. 주가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주가들이 보면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미국이 폭락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주식들이 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한국에 좀 잘 나가는 애들,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애들, 볼까요? 몇 개? 주가가 모든 시세는 주가한테 물어요. 오늘 미국장 폭락했는데 플러스로 19건엔 하나 에어로스페이. 어.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는 현대중공업. 그죠? 오늘 플러스 났네요.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오늘 장 나쁘면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큰 그 불황이 왔을 때 지수가 종목들이 대반등을 하는 거는 거기에 그 주가가 크게 반등하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락할 때 그 악재 속에서 골짜기에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악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악재가 나오는 거 참 좋은 거죠. 종합지수가 언제나 그 리먼 사태에서도 그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가 코로나죠. 여기가 리먼 사태예요. 이런 데는 보면은 NC소프트 같은 게 거기가 2만 원 돈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회입니까? 이게 2만 원 돈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100만 원 찍었잖아요. 2만 원이 1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그런 악재가 있을 때 그런 시장이 나쁠 때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러면 지금 저 바닥에서 샀어야 되는데 12월 달에 사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 그럼 보세요. 요게 12월, 요게 1월, 2월 요만큼 올라가면 많이 오는 거 아니? 그럼 그때 애니소프트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건 그거지. 석 달 올라갔는데 보니까 4만 5천 원, 5만 원이야. 100만 원 가는 거 5만 원이 비싸니?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떨어질 때 안 사더라도 올라갈 때는 더 주고 살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시세에 대한 기술, 시세에 대한 그 어떤 추세에 대한 공부,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이죠. 이건 내가 2만 원대부터 샀고요. 또 하나 뭐냐면 현대차 EUB. 현대차 EUB를 말해요. 거기서 2만 원, 예, 현대차 EUB가 이거는 그 2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EUB 그것도 안 했던 것 같아. 이게 얼마에 썼나? 눌러볼게요, 한번요. 11,000원, 12,000원 했었네요. 이거 현대차 EUB 12,000원 했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게 몇 년, 14년까지 올라갔으니까
9, 10, 11, 12, 12, 13, 14, 한 6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한번 바닥을 치면 보세요. IMF 때 바닥 치니까 한 몇 년간 가죠. 대바닥을 치고 나면 몇 년간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초보자들이 양선 났을 때 한 두 개 나왔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5달 올라가도 되고 10달 올라가도 따라가라 이 소리예요. 네? 네. 지금 좀 지금 너 주소도 너무 올랐잖아. 너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다 가르쳐 주네. 그리고 기회고 큰 기회니까 이렇게 돌았었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 언제나 여러분 바닥을 너무 살라고 하지 마세요. 주식 안 해도 좋아요. 이번에 주식 안 사도 돼요. 공부만 하세요. 네.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찬스가 올 테니까. 그런데 뭐죠? 연필로라도 사봐야 된다는 거죠. 연필로 안 사보면 공부가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초보자들 돈 많이 갖고 좀 마세요.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 있잖아요. 지금 오면은 두 번 깡통 나야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럼 잃어버리면 두 번 깡통 나면 노후를 완전히 거지로 살게 되니까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펀드 사시면 돼요. 펀드에 대해서 진짜 좋은 말이 있더라고. 펀드에 대한 이 펀드는 뭐냐? 이 펀드가 정말 중요한 건데 펀드는 재료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펀드는 주방장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를 잘 골라야죠. 예, 펀드를 잘 골라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펀드는 자가용 없는 사람에게 버스와 같은 것이다. 펀드 매니저는 버스고 기사와 같다. 하지만 그 버스 기사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알 수 있단 말인가. 펀드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도 단지 운이 좋았을 뿐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를 검증하는 데는 오랫동안 그 사람이 한 방송을 봐야 돼요. 제가 유튜브가 2012년, 13년부터 했어요. 한국에서 유튜브가 나만큼 10년 넘은 사람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놓은 내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내가 계좌를 다 공개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그 전문가의 계좌를 확인해야 돼. 유튜브에서 화려하게 말만 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막 팔란티아 꼭대기에서 막 AI가 뭐 세상을 바꾸고 난리 났고 뭐, 예? 요즘에 또 방위 산업 물러온다고 뭐 방위 산업이 한국에 쌀 때 얘기해야지, 쌀 때. 하나 에어로도 나는 300% 계좌에 300% 수익 났어요. 그걸 계좌를 공개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바닥을 또 볼 수 있는 거야. 많이 올라간다 떠드는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자제하셔야 돼요. 유튜브가 해서 다 막 2차 전지 사서 지금 망한 사람들 왜 그랬어요? 유튜브 2차 전지 그 전문가 막 나와 떠든 사람 있었잖아요. 그 교주. 이 사람들은 유튜브 여러분 안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계좌 공개한 사람만 딱 골라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것만 봐야 돼, 그것만. 그래서 유튜브가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좋은 펀드를 고르는 거. 늙은이들은 직접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식은 떨어질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올라갈 땐 더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귀예요.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신용 사게 하고 떨어지면 손절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불편해. 주식은 불편한 사업이에요. 그러면요 늙어가지고 그거 마음이 불편하고 매일 잠도 못 자고 미국 장좀 쳐다보고 있는 모바일 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거 저 안 걸린다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주식 투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기려면은 너는 그럼 뭐냐? 5번 깡통 나면 됩니다. 나처럼 5번 깡통 나고 마음의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주식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마음의 사업이고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검증되는 거는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난 강의를 지켜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괜히 또 네. 3,000% 빠졌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주식 시장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신호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날 잠자던 주식이 많이 빠진 게 호재예요. 여기도 보면 현대차 일부가 많이 빠졌을 때가 호재였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게 호재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돌아서기 시작하면 양선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연구하시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올라갈 일이 없는데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이 달라붙어야죠. 아니면 떨어질 때 사도 상관없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가치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 하던 게 한 돈만 원 하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NC소프트 같은 거 보면요. 이게 11만 원 한 게 2만 원 오면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3만 원부터 산 사람 미쳤을까요? 100만 원 갔어요. 이 3만 원대 정도 되면 이제 사나가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원래는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사고요. 요 정도까지 사면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그럼 요 정도 나오겠잖아요. 그럼 한 3만 원 평균 단가 되지 않겠어요? 요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분석해 놓고 블룸버그에서 그 못 보면
부자빠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죠? 블룸버그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큰 손들이 사고 있는가. 세계적인 큰 손들이 사고 있는 주식들은요, 그동안 내가 보니까 잘 가더라고요. 세계적인 큰 손이 팔면요, 그 주식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네. 여러분이 컨닝구는 어디서 해야 돼요? 아까 모방하라고 그랬죠. 모방은 세계적인 큰 손들이 사고 있는 종목. 그것만 사도 너무나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개별주 뭐, 테마주 사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마. 그거는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고,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세계적인 주식, 세계적인 펀드가 사고 있는 종목을 고려하는 거. 그러면 블룸버그로 봐야 되는데, 블룸버그가 2년에 8천만 원이야. 계좌가 다 날라가도 못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자빠를 열심히 쳐다보면 돼요. 부자빠는 주저주저 찾아주고, 블룸버그에서 자료 다 조사해주고, 그냥 공짜잖아, 공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중국의 대표 주식 하나 볼게요. 중국의 대표한 주식이 한국의 미래에셋 펀드, 네. 삼성, 코덱스 펀드에 타이거 두 개 들어왔는데, 이 회사들 광고비 어떻게 성종길에 광고를 거세요. 광고를 성종길한테 걸어요. 내가 홍보는 내가 해줄 테니까. 이게 보면 24년 1월부터 올랐어. 아유, 거기가 얼마였나? 중국은 이미 24년 2월 5일 날 바닥 쳐가지고 지난해 10월에 막 중국 주식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조정받고 지금도 또 신고가 났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미국으로 말하면 QQQ, 음, 나스닥 100 같은 거야.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의 테크 주식들을 골라서 만든 ETF입니다. 내가 그래서 작년에 아까 얘기했던 그 IRP라는 거 있잖아요. 이 IRP. 이 IRP 이거를 내가 1,800만 원 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이걸 샀더라고. 이거하고 배당주, 코덱스 배당주를 샀는데 배당주는 배당 받았는데 꼴나게 몇 푼 안 되고 요거는 200만 원 벌었더라고. 200만 원. 그게 3분의 1을 샀더라고 이거를. 3분의 1은 어, 현찰 1,800만 원에서 3분의 1은 코덱스 샀는데 그거는 배당주는 뭐 꼴랑 5만 원 받았대나. 요거 3분의 1은 요거 샀는데 요거는 200만 원 벌어서 내가 좀 살이 200만 원 붙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IRP가 이게 소득공제야, 소득공제. 여기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 받는데 환급. 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신한은행 광고비는 성정길로 주세요. 이게 신한은행에서 오늘 신한은행에 볼일 보러 갔을 건데 거기서 이걸 들으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 들어주려고 그랬지. 들어오려고 보니 조회하더니 나 이미 들어있대 작년에. 내가 네. 약간 이제 치매가 왔는가 봐. 작년에 들었고 종목까지 사놓고도 뭐지 모르고 있어서 증권사에 전화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결과를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항생테크가 이게 일단 올해 눌림목 나오면 이게 보면 약간 찌찌북찌북 조정하잖아. 옛날에 하이닉스가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찌비찌비 하고 하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네. 뭐 반도체 너무 좋아하지 마. 찌비찌비 할 거야. 이 찌비찌비 할 때 매수하시면 좋을 거고. 하나에어로도 아까 보니까 찌비찌비 하고 올라가죠. 이거 찌비찌비 올 때 계속 산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계속 추가해가지고 물타기 지금 단기에 급등 나와서 지금 하나 뭐 방산 어쩌고 떠드는 인간들 있으면 이름 적어놓고 구독 취소해. 그런 인간들은 인간이 잡아라. 여기 이쁠 때 좋아하면 다 들어와. 그래서 깡통 나는 거야. 그거 뭐 거기서 왜 여기서 얘기해야지. 떨어질 때 여기 눌림목 나올 때 그지? 그 보면 2차 전지도 그냥 꼭대기도 떠들어가지고 다 깡통 만들고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과도 안 해 인간들 보면. 하여튼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에 우리는 좋잖아요. 조선에서 보면은 현대 중공업. 근데 원래 자동차가 갈 때도 현대차보다 자동차 부품이 더 가. 현대 중공업이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갈 거는 조선 기자재. 종목은 안 가르쳐 줘. 예, 성전길 다음에 나올 때 가르쳐 줄게요. 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종목 알고 지금 요새 왜냐면 너무 급등 나왔어. 음, 이 조선주도 급등 나고 조선 기자도 급등 나와서 종목 얘기하면 또 질러버릴까 봐 얘기 안 하고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그때 눌림목 나오면 제가 갈 거고요. 아까 방산을 하나 열어봤죠. 이것도 방산도 너무 떴어요. 로봇은 삼성 로봇이라고 새로 나왔던데 이름이 레인보우 로봇이던가. 이거네. 이것은 좀 떴어요. 떴는데 이거 조정 나온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 다음에 가서 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오늘 빨간 양산 나와서 미국 빠지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플러스 났죠. 이런 것들이 대장주거든요. 그 이제 삼성전자는 못 가지만 삼성 바이오는 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바이오 업종에서도 삼성전자가 옛날 반도체처럼 키우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건 보면 외국인들이 지분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외국인 지분이 약 한 13%네요. 그리고 연기금 이런 데서 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사더라도 족보 없는 거 사지 말고 이런 이름 있는 바이오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아까 내가 강조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신고가 나오면 사라? 응? 그럼 어디 여기였잖아, 여기. 여기였는데 이런 걸 분석해놔서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우리는 부자 아빠는 이런 데 샀어요. 예. 근데 진작 얘기했다고 내가. 삼성전자 못 가고 안 써먹은 거 가야죠. 삼성전자는 21년에 분양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또 거기서 교주가 하나 나왔잖아요. 뭐 존 뭐라고는 교수가 존 무슨 교수가 나와가지고 무슨 동학개미 뭐 대장이라고 나와갖고 주식은 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사기만 하고 보유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삼성전자 산 사람들 지금 객살났고 요즘엔 나와가지고 테슬라를 계속 사 먹으라고 파는 게 아니라고 떠들대. 그 말 들으면 안 돼. 네. 여러분들 아까 봤던 중국 주식에 2008년에 안 팔았을 때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라고. 중국에도 특히 성장주는 조정이 오면요 반죽입니다. 네. 70, 80% 날라가요. 그러니까 성장주, 미국의 테크 주식이 성장주예요. 성장주는 경각하셔야 됩니다. 쌍투 치면 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도 성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플은 샀었죠. 그죠? 근데 이제 애플도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장주를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고점에 팔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성장주를 가지고 주식은 사는 게 뭐지 팔기는 하는 거라고 장기 투자하면은 요새 또 성장주를 자식에게 증여하겠다고 그런 분들 많던데 정신 차리세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간단히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고 주식이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딱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성장주 가지고 장기 투자라 자식에게 물려 증여한다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좋고요. 그 다음에 금융. 예, 금융에서는 메리츠 금융도 이것도 많이 떴어. 아이. 그래서 많이 떴을 때는 조금 한 템포 늦추고 장이 요새 좀 뜨거워. 이럴 때는 한 템포 눕히면서 천천히 장이 좀 조정하면 미국장 조정 시작하면은 좀 더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오히려 가는 종목, 가는 섹터, 가는 장에서는 가는 나라에서는 매수 기회를 삼아야 돼요. 아셨죠? 네. 그다음에 건설 하나 더 보고 갈까? 건설이 그동안에 개장 이건 뭐 오늘 현대건설 악재 나와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말고 연필로 그냥 어, 적어 놓으세요. 네. 악재가 나온과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음. 그 나라면 사겠어요. 예. 악재와 주가. 요거는 이제 연구 과제니까 그래서 두 번 깡통 나야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악재와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공부 차원에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뭐 건설주가 된다 그러면 아마 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가치 대비 그동안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건 가치주죠. 가치주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치주 좋은 게 많아요. 아까 봤던 현대건설도 가치가 있어요. 이거 외국인들 많이 가지고 배당도 주고요. 돈도 잘 버는 회사거든요. 외국인들 19%, 약 20%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리고 어느 주식을 대형주를 외국인이 20% 정도 가지고 있다면 우량한 거거든요. 앞으로 저 고점 100개 내면 외국인들은 신고가 나면 사요. 아직 신고가 안 났는데 전 고점을 100개 내면 외국인들이 많이 닫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좀 저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HMM 이런 것들이 좀 저배가 된 것 같아요. HMM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대한전선. 사지 마시고 연필로만 사세요. 저 인간 말이 맞나 틀리나 보자. 그냥 그러면서 저 인간 네. 저 영감탱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냥 연필로 적어놓으시라고. 이런 거는 음, 망했던 회사예요. 이 대한전선이 돈을 잘 벌었거든요. 네. 근데 극동건설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에 돈을 퍼 붓다 보니까 지주회사가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쪽박이 돼버렸는데 다른 회사가 인수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는 다 되고 이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네. 내가 보기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음. 생각되는 거니까 그냥 맛보기로 여러분들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차트로 봤어요. HMM 차트도 봤나요? 이게 대한전선이고요. HMM 차트를 안 봤나? 아, 봤죠, HMM. 예. 차트가 비슷하죠. 일차 네. 들어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한 번 매집하고 나면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은 이제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이 가장 믿고 투자하는 원픽 주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기에 급등 나와서 이제 조정만 나오면 사볼만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좀 볼만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네임보우 같은 거 좀 보고 싶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으로 AI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AI가 바이오 연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네. 다음에 AI가 로봇이 이게 AI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AI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조선주 앞으로 조정하면 똑같겠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주 중에서 조선 기자재. 아, 조선 기자재에 정말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망한 회사에도 대박 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만 가르쳐 줄게. 망한 회사가 대박 나는데 망했던 회사가 대박 난 게 현대모비스예요.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면 1580원까지 빠졌댔거든요. 어, 40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 이런 주식을 발굴하시면 여러분들 한 10년 이상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안 팔아도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현대 거죠. 근데 SK그룹이 인수를 잘해요. SK가 아까 봤던 그 125원짜리 주식을 사서 대박을 낸 게 하이닉스예요. 이거 125원까지 떨어져 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중요한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새로 나온 성장 동력, 성장주 중에서 반도체가 이때 유명했거든요. 근데 1등은 삼성전 살아남았지만 2등이었던 LG전자와 현대전자는 다 망해가지고 둘이 합병해가지고 125원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얼마까지 20만 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배 올랐단 말이에요. 2만 원 10배, 20만 원 100배 올랐잖아요. 망한 회사가 대박주다. 이런 걸 발견해야 돼. 아까 모비스 봤죠? 그러면 지금 망한 회사 중에 대박주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다음에 이제 출연하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회사가 알겠습니다. 관리 종목이 대박 종목이다. 음, 농마주도 크게 간다. 그래, 농마주도 크게 간다면은 어떤 책을 봐야 되냐면 고래와 긴조의 농마주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래와 긴조의 농마주 얘기를 유튜브에 치면은 네. 아마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선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농마주의 대박이 난다. 망한 회사의 대박이 난다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사고 싶지 않을 때 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현재 대표님께서 사고 싶지 않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럼 어떤 게 있으세요?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영상 뒤로 빠고 가셔서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은 세 번씩 들어도 아니, 이 오늘 영상은 1억을 내도 아깝지 않은 천기를 내가 다 풀었어요, 여기다. 내가 알겠습니다. 40년 주식 연구한 것 중에서 아낌없이 이 성정길 TV, 왜냐면 여기 별로 많이 안 와. 구독자가 막 100만 되면 못 풀어. 여기는 구독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팔았으니까 구독자가 앞으로 100만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자식한테 많이 전도하세요. 성정길에 여기 요번에 부자아빠가 나온 게 1억짜리 강의도 넘던데. 제목 그거 잡으면 괜찮겠네. 그지? 네. 1억짜리 강의. 현대건설도 계속 빠져. 이거 아주 왼수 같은 주식이야, 이거. 음, 아, 이거 왼수같이 떨어지는데 계속 샀더니 급등 나오더라고. 음, 이게 현대건설이. 그 계속 떨어졌어요, 이거. 이거 망한 회사에 망했다가 10만 원 갔다가 20배 갔다가 여기까지 이게 떨어지는데 15년 이상 떨어진 거예요. 이런 주식이 바로 연구 과제입니다. 네. 매집하고 월봉에서 보면 매집하고 들어서 눌렀잖아요. 이런 자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 돌파하면 좀 많이 따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네. 괜찮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대한전수도 괜찮고 그다음에 HMM 이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최근에 정말 핫한 주식인 것 같은데요. 팔란티어가 지난해 340%, 올해도 47% 급등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팔란티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내가 유튜브 봤더니까 그 2차 전지 꼭대기에서 떠들던 인간이 요새는 팔란티어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새 그 차트를 봐야 팔란티어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 네. 아유, 죽었지 뭐. 테슬라처럼 꺾인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그거 뭐 가겠어요. 발란티어가 세게 맞았어. 근데 모양도 상투의 모양이야. 가다가 갭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빵빵 걷어 터지고 있죠. 근데 뭐 테슬라 고점 쳤을 때하고 같은 거니까 테슬라가 고점 치고 나서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네. 125불. 이것도 뭐 좀 조정 좀 받겠죠. 테슬라 1차 상투 쳤을 때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공부 잘해요. 테슬라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성장주잖아요. 그러면 먼저 상투 쳤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보면 지금 이제 고점에서 조금씩 어 테슬라의 고점이 400불 찍고 망가질 때 모습이거든요. 그때 와 엄청 시끄러웠어요. 막 테슬라 막 얼른 머스크 존경한다 그러고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 맞아본데 이제 이런 모습 나올 겁니다. 팔란티어.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축소하는 게 좋죠. 근데 팔로 싸다고 사지 마시고. 그래서 팔란티어 인버스를 안 만들어 말라. 지난번에 나는 여기서 인버스 사가지고 테슬라로 먹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100불까지 오더니 또 480불까지 가더라고. 그리고 이 반등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쁜 버릇이에요. 이거 어떤 건 나오고 있지만요. 어떤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음. 이런 대시세를 난 종목은 빠져나오면은 안 쳐다보는 게 팔란티의 모습은 앞으로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서 음. 조정을 좀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란티어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고 미국장이 이제 엔비디아 망가지고 나서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낸 건데요. 많이 테슬라하고 이번에 테슬라도 보면 많이 물렸죠. 테슬라도 많이 물렸습니다. 또 간다 그러고 다 물린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떠드는 게 요즘에 테슬라 떠들었고요. 팔란티어 떠들었고요. 비트코인도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조정한 다음에 그때 또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면 팔란티어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없고 외려 반등시 나오면 반등 나올 때 팔란티어 인버스를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게 테슬라가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매수하려면 조정이 왔을 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지금 같은 시점에서 테슬라 매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쌍봉을 쳤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쌍봉 친 종목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쌍봉 치면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 반등해서 한 번 더 나오면 쌍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선주의 인기는요,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이게 한국조선해양이 2007년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이 나오잖아요. 자, 보이죠? 자, 이게 1차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 첫 번째 시세, 이거는 좌측편에 매물이 없잖아요. 좌측편에 매물이 없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좌측편을 바라보면서 그냥 원래는 쌍복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완전히 매도벌이죠. 그래서 신곡 새로운 편입은 좌측편에 신고가 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오리가 나오면 끝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봉오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15년간 하락했잖아요. 여기 어. 6만 4천 원, 52만 원이 6만 4천 원까지 빠진다는 거. 그래서 대시세가 나서 미쳐버린 건 어디가 미쳤어요? 여기가 미쳤죠. 첫 번째 여기가 미쳤고 두 번째 여기 미친 사람들이 완전히 두 번째 편입한 자리. 여기가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자리. 테슬라는 이 두 번째 나온 자리 여기서는 절대 만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주 고꾸라질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대개 해먹고 쌍복진 주식을 굳이 말해 쌍복을 연구해야 돼요. 시세가 처음 보는 시세는 좌측 편에 매물이 없이 올라갈 때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가지만 쌍봉이 나와서 망가질 때는 그러면 매도 자리는 원래 여기가 아니라 두 번 치고 망가지는 이 포런 자리에서 매도하셔야죠. 그래서 네. 쌍봉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신고가 나고 가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라든지 그런 종목은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든지 좀 끝까지 좀 가보는 게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하고요. 팔란티아나 테슬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철, 배터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총 일주일 만에 17조가 증발했다. 즉, 트럼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증시가 좀 순식간에 빠졌다.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이 그럼 과연 이런 종목들은 기회가 될까요? 자동차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예, 무거운 것 같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아요. 자동차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보면 차에서 현대차를 봐야 되겠죠. 근데 자동차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돈을 잘 버는가 봐요. 주가가 시가총액이 기아하고 현대가 비슷해졌으니까 네. 망한 회사 있잖아요. 기아차도. 기아차도 그러고 보니까 망한 회사네. 기아차를 연구하거나 하이닉스를 연구하면은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아, 망한 회사의 비밀. 고민을 하세요. 내가 가르쳐 주면 공부가 안 돼요. 지가 찾아야 돼요. 그죠? 기아도 망했어요. 이거 그러고 나서 IMF를 불러온 예, 원흉의 회사가 기아예요, 이게. 쭈르륵 망가지고. 돈 못 버는 회사 2등, 3등들은 이런 모습을 당할 테니까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가 인수해가고 지금 이게 보면은 4천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대 왔으니까 많이 상승한 거죠. 그죠? 네. 하이닉스는 20만 원 가는데 얘는 지금 10만 원밖에 안 왔으니까 얘는 좀 더 가겠네요. 그죠? 음. 어, 그렇게 보면은 기아나 현대차는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또 철은 이제 포스코가 이제 대표잖아요. 포스코가 대장이죠. 근데 내가 네. 보기에는 25만 원 깨지길래 난 샀거든요. 네. 25만 원 깨지길래 야, 포스코가 25만 원 밑에는 여기서 포스코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음. 삼성전자의 모습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삼성전자 9만 6천 원에서 4분의 1 토막 날아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75만 원에서 얼마 왔어요? 13만 원 왔어, 13만 원. 75만 원, 13만 원 왔다고. 그럼 이런 거 이게 되게 우량한 종목이 정말 긴 조정 갈 때는 4분의 1 토막 난다. 네. 75만 원의 절반이면은 35, 절반이면 35, 38, 38의 절반이면은 그 18을 더 깨졌어, 이게. 네. 18에 와야 되는데 13만 3천 원까지 왔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으로 보면 포스코는 내가 논리로 보면은 13만 원이 바닥이 왔다. 그 우리나라에 4대 브루칩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따지지 마세요. 90년대 4대 브루칩 1등이 SK텔레콤, 2등이 삼성화재, 3등이 삼성전자, 4등이 포스코예요. 네. 이 브루칩만 사면 다 대박이 났습니다. 90년대 보면 예, 포스코의 바닥은 14,786원이었거든요. 그런데 76만 원 찍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90년대부터 많이 산 거예요. 음. 이 브루칩, 4대 브루칩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근간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바닥 쳤을 때. 자보면 이번에도 25만 원 깨졌을 때가 좋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 내가 보기에는. 철 중에서 좀 좋은 회사가 지금, 음, 많이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철강 이런 거 굉장히 소외된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번에 포스코는 2차 전지의 관련주로서 전고점을 찍어봤어요. 전고점을 찍었다는 건 뭐야? 전고점 매물을 소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보고요. 네. 자동차 철 괜찮아 보고 또 공부가 뭐냐면 OCI 이런 것들이 태양광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OCI도 잘 보면 여기서 말해요. 등산 갈 때나 소주집에서나 회사에서 요새 테슬라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OCI예요. 그때 내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태양광 처녀. 소양강 처녀 노래 있잖아요. 네. 소양강 처녀야. 근데 그 노래를 태양광 처녀로 바꿔가지고 불렀는데 아 이게 조정하더니 한 번 반등 나 전고점을 넘어가네. 그래가지고 안티가 겁나게 돌았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태양광 살랐는데 못 사는데. 근데 그게 52만 원 찍더니 2만 천 원까지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 쌍봉은 만지는 게 아니야. 반등판은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먹다가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입이 베어진다고 그러지. 네. 52만에 물린 인간들은 이게 이 모습이 굉장히 처절해요. 근데 2차 전지도 한번 이거 해줘야 되는데 2차 전지 여기가 너무 시끄러운 날 안 해주네요. 그래서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는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너무나 네. 오랫동안 조정했으니까. 그죠? 집구석이 쓸만했고. 그 다음에 관심 가질 만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게 굉장히 공부 자료예요. 이게 2007년 중국 펀드 갈 때, 조선주와 같이 철강이 그때 잘 갔거든요. 포스코, 그다음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시세를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쌍봉도 안 나오고 여기 반등 요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외봉으로 빠지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2차 전지가 외봉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자, 보세요. 이게 14만 6천 원에서 2007년부터 2000년까지 약 13년 동안 얼마가 되나 보세요. 끝전도 안 남아요. 끝전도. 이 끝전이 얼마입니까? 14만 6천 원이면 끝전이 4만 원까지는 바닥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6천 원의 바닥을 안 치고 2천 원의 바닥을 쳤다는 거냐면 이건 완전히 다 날라간 거야. 그 2천 원까지 빠지더니 반등이 나와서 지금 요새 좀 꾸물꾸물하고 있죠. 그죠? 원전 관련주로다. 그죠? 원래 이게 원전과 수리조합 이런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공기업이었다고요. 이게 상당히 좋았고
내가 인천 공고를 다녔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였어요, 여기가. 완전히. 예, 그래서 한국 중공업이었나 이게 옛날에 그런 회사죠. 그 주식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상투친 2차 전지, 테슬라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큰 시세를 내먹으면 결국 주가의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 주가가 이 올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미쳐볼 개인들이 정말 좋다고 인정할 때까지 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주식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팔기 위한 사람들을 세뇌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 세력이 돈 들여서 만들고 그 다음에 파는 건 떨어지면 파는 겁니다. 개인 투자 같은 떨어질 때 저거 옛날에 14만 원 가는데 지금 5만 원이야. 저거 옛날 14만 원 가는데 지금 7만 원. 너무 싸지 않니? 그때 여기서 이 워런트 뭐 이런 ETF 만들어 가지고 또 다 팔아먹고 홍콩계 펀드가 팔아먹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세력은 땡길 때 싱싱한 시세 이거를 프로는 따라가서 얻어 먹는 거고 막차 탄 그 분양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싸다고 산다고 14만 원인데 저게 5만 원이야 6만 원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차트를 봐도 시세를 분석하지 못하면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시세를 올려서 팔아먹는 분양 사업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펀드멘탈이야 이익이 어떤 이익 날 걸 미리 알고 다 조작하는 거고 다 재무제표도 숨겼다가 나중에 주가 팔 때 보여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는 게 첫 번째. 시세의 원리는 뭐죠? 주가를 들어서 팔아먹는 원리. 네. 야, 이건 오늘 오늘 강의는 2억 받아도 되죠. 10억짜리 강의 10억짜리. 이건 주식으로 깡통 난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바닥 2천 원에 사지 말라 이거야. 그럼 언제 사야 돼요? 바닥 치고 돌파할 때 사러 되잖아. 네. 여기서 따라가도 되고 또 1차 상승하고 눌림목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부자빠는 많이 사줬어. 내가 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샀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잖아. 지금 어떻게 해? 미국 폭락할 때 사시면 돼요. 네. 그죠? 아이고, 오늘 강의는 이게 제목 잡으세요. 2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 네. 자꾸 얘기하면 청기 푸르니까. 네. 그렇다면 대표님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이나 중국 주식 중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국내나 중국을 봐야죠. 네. 큰 돈들은 중국이 더 세고 중국의 미국 아까 봤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미국 종목이잖아요. 네. 미국의 큰 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럼 제 종목이 제가 가는데 미국 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봐도 지금 미국 가면서 이머징 마켓 중국, 한국 이런 데는 다 죽였고 일본은 데리고 갔죠. 일본은 말 잘 들으니까 데리고 가면서 버핏이 샀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버핏 샀다고 그러는데 사서 내가 나도 들어가서 버핏 따라 갔다가 지금 물만 잔뜩 먹었네. 물만 먹고 가지요. 버핏 따라가다가 버핏 따라 하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러네. 그 무역주 하나 샀다가 한 2천만 원 잃어버렸네. 아, 영감이 그 물만 먹여야 했던. 그렇다면은 국내 기업 중에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이 폭발적인 상승, 성장을 보여줄 기업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시나요? 차트를 몇 개 볼게요. 차트 보고 여러분이 두산 에너블리도 세네, 그지? 네. 차트를 몇 개 보면은 팔란티어 될 것도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거 얼마나 세요, 이거? 엄청 세잖아요. 팔란티어 뭐 그렇게 부러워요, 그죠? 이게 지금 최근에 12만 원대에서 42만 원 찍었으니까 더블이면 24만 원? 한 200%도 더 올라갔네요, 그죠? 이거 보죠? 이거보다 더 센 것도 있더라. 아, 이거 보세요, 이거. 금년에 이게 단기에 지금 30만 원에서 지금 더블도 더 났네. 무섭잖아요. 오늘 미국 빠졌는데 15가 났다는 거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신봤다 그래야지. 근데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할 때 사세요. 내가 미리 알려주는데 내가 좋다고 그런다고 막 사는 건 안 돼. 좀 눌러주면. 근데 또 깎아주면 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 어때요? 잘하고 있죠. 좀 근데 오늘 아까 차이나 항상 테크 지금 오늘 볼까요? 어떤가? 오늘 중국 미국 때문에 조정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빨갛잖아요. 아침에 샀으면 쌌는데 오늘 그러니까 미국 조정은 뭐야? 싸게 살 기회를 제공하고 공포감을 조성할 때 미국이 힘들어할 때 사고. 자, 그리고 지수가 보면 홍콩 지수는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S&P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을 걸 S&P 그지? 미국 나스닥 ETF들
지금 보면 금년에 올라간 게 없어요. 제자리잖아요. 제자리에 네. 걸음하다가 이제 얘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아주 안 좋네요. 지금 그동안 인기 있던 팔런티어나 이 팔런티어 이거 테슬라는 끝물이에요. 미국 주식이 지쳐 있는데 끝물에 나와서 참이로 말하면 봉탱이 참이들이에요. 끝물 종목들의 개들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동안 여러분이 가까이 좋아하던 종목,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 멀리 해야 돼. 주식에서 좋은 격언 하나, 이건 꼭 좀 텍스트로 치세요. 네. 친숙한 종목을 멀리 해라. 여러분 깡통은 다 여러분이 친한 종목에서 나는 거고, 여러분이 잘하는 종목에서 나는 거예요. 친숙한 종목을 멀리 해야 되고요. 최근 3년 동안 인기 있던 종목을 멀리 해라. 3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종목들을 멀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유 자금이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할 때 어디에 이렇게 좀 투자하는 게 가장 좀 괜찮을까요? 오늘 강의 아까 지난 강의에서 다 얘기했어요. 네. 납축을 더 해달라고요? 아이고, 방송 한 번 더 보라고 그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조회수도 올라갈게요. 한 번 더 네. 봐! 오늘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어디를 조금씩 담는 게 좋은지 그렇지, 나와 여기, 있습니다. 요것만 딱 보고, 내 안 해줘.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자세로 좀 투자에 임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아까 여기 우리가 현대차 EUB나 NC소프트 같이 바닥을 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야 될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NC소프트나 현대차 EUB 같은 거를 월봉으로 보면 보여. 바닥을 쳤을 때,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가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갈 거를 거의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초입에 6개월을 빼먹으면 수익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마음속에서 약세를 봤단 말이야. 시장이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버스를 사 지금 보면 인간들이. 그래서 거래대금 거래량 상위 종목 치면 맨날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저번에 코스닥 코로나 때도 인버스 사가지고 그걸 나한테 온 애가 있는데 아이고 참 개인들이 그 거래량 상위 종목과 거래대금 자금 종목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거든요. 초보자들이 공부할 때 영상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죠? 초보자가 봐야 되는 지표 이런 걸로 해서 네. 짧게 해서 다음에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네. 그 질문을 선생님이 초보자 입장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그거는 게 영상이 개인 투자에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다음번에 대표님께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 그 초보자를 위한 네. 저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초입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미국 10년 이상 올라갔는데 거기서 지금 빚어갖고 지랄들 하고 있어. 끝났어. 어디서 미국 시민 지금 2008년부터 갈 때 여기서 갔어야지. 자, 하나 더 볼게요. 그 초입이 얼마나 중요하냐. 초입에서 정신 확 마음 들여 바꾸고 어떻게 해야 돼? 질러야 돼. 어디서 질러야 돼? 초입에서 질러야 돼. 많이 올라간다면 지금 뭐해? 그때는 마음속에 다 들어. 신용 쓰는 인간들 있지? 응? 신용 네. 쓰는 인간들. 2008년 여기 봐. 여기도 보면은 현대차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EUB. 자, 첫 번째, 돌았었을 때, 장이 돌았을 때 첫 양선, 두 양선, 세 양선, 네, 다섯, 여섯, 6개월에 다 가버리잖아. 이거 못 먹으면은 땅 치고 후회하는 거야.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때도 보면은 코로나 때 잘 가는 게 카카오잖아. 자, 카카오 보자고. 카카오에서 보면 코로나가 이 음선이 코로나야. 이 음선 났을 때가. 여기가 코로나가 2000년 3월이잖아. 봐. 한 달, 두 달, 셋, 넷, 다섯 달에 다 가버리잖아. 요거 대바닥을 쳤을 때 어떤 악재가 나서 시장이 싹 돌았을 그 악재를 먹고 딱 돌았을 때, 악재를 먹고 돌았을 때, 그게 모멘텀이거든. 그때 그 초입에서, 이상하네. 부자빠 강의는 꼭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빠 그런 걸 잘 잡아주거든. 고점도 잘 잡잖아, 내가. 아, 내가 2차 전지 23년 7월 26일 날 바닥 천정이라고 다 팔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신용 평소에 나 못 쓰게 하잖아. 신용 쓰는 병이 있는 것들은 또 못 고쳐, 그거. 못 고친다고 꼭꼭 찢어져. 제 마음에 들어 편안할 때, 인정이 될 때, 이해가 될 때 신용 쓰면 안 돼. 이해가 안 될 때 신용이 써야 돼요. 이상하다. 그래서 차라리 차티스트가 좋아. 차트를 보고, 뭐야, 이렇게 악재가 나는데 저 돌아가서 신고가 나네. 그러면
거기서 질러야지. 네. 바로 이거 제일 중요하고 지금 질문 참 잘했어. 변독성이 심할 때 어떻게 임할 이럴 때는 장이 돌아섰다 그러면 주도주도래요 그냥. 근데 주도주도 야, 아까처럼 박 지르지 말고 어떻게 자 그러면 이 카카오도 일봉으로 보면서 어떻게 사야 돼? 자 찔뻑찔뻑하죠. 야, 여기가 네. 코로나잖아요. 야, 많이 조정 안 해요. 미국장 빠져도 보면 여기 많이 조정 안 한다고. 이게 공부 자료예요. 많이 안 빠집니다. 많이 안 빠집니다. 많이 안 빠집니다. 이걸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사야 될 종목들은 다 나왔잖아요. 대장들. 내가 얘기한 종목들을 저런 조정할 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됩니다. 이 변두리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약한 것들 변두리 사시면 안 됩니다. 변두리들은요 오줌발이 약해가지고 바지다가 흐리잖아요. 오줌이 약하면 그지? 예, 조르고추라고 그래 그런 걸 보고 약한 주식 사면은 이런 수익이 안 나고 옆으로 비실비실 가다가 얘들이 꺾일 때 같이 꺾여버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바지만 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약한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강한 거 주도주 주인이 들어와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 네, 오늘 정말 1억이 아닌 2억에 달하는 그런 조금 내용을 더 드세요. 천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성정길 TV에서 내가 청기를 많이 풀게요. 시세의 원리 강의를 많이 할 테니까 시세의 감사합니다. 원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네. 일단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잖아. 그리고 구독자에게 드리는 선물도 좀 만들어 볼게요. 구독, 네. 좋아요, 알람을 누른 사람에게만은 성정기를 누른 사람에게 추천주를 딱 1시간만 올렸다가 1시간 후에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독 누른 사람들은 알림이 가지만 구독 안 누른 사람은 알림이 안 가잖아요. 예, 그렇게 네. 받아볼 수 있도록 그거 네.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예, 지금 네, 주도주를 알겠습니다. 골라가지고 내가 네. 눌림목 나올 때 그것도 딴 때 하지 말고 아까 내가 봤잖아요. 카카오톡 보면 눌림목 나오는 날 거기 펄할 때 사실 오늘 미국 빠져서 좋은 날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밑에다가 날짜는 써주시는 거죠. 오늘 내가 네, 강의한 시간. 그러게요. 예, 그 시간까지 써주면 좋겠대요. 장이 네, 네, 끝난 다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예,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2번 깡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애들이 사회 나오니까 동창회 회장하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공부는 못해서 원래 컨닝구를 잘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것도 컨닝구더라고요. 그 분야에 오래 연구한 사람들은 보면 2번 정도 깡통 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왔다. 그러면 주식 잘하는 사람들 보는 거는 주둥이로 까진 고수가 있고 주중에 계좌에 구자가 수익 나는 계좌가 2가지가 있어요. 그 네. 주식을 접하면요 깡통이 나는데 말은 잘해요. 그걸 주둥이 고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고 걔들은 너무 흥분을 시켜가지고 애들을 다 죽여요. 계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유능한 예술가를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피카소의 말입니다. 여러분 계좌 수익 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같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팔 때 같이 파시면 됩니다. 주식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연구하면 깡통 납니다. 해보라고 내 말이 틀리나 말이나. 그래서 문제 많은 분들은 딴 거 없어요. 모방하세요. 컨닝고 하세요. 그것만 네.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